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판구조론이 정립될 때까지 어떤 학설들이 나왔는지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게 맨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대륙이동설이에요. 자,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가 주장을 했어요. 자, 이 베게너는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이 하나였던 대륙을 뭐라고 부르죠? 판게열. 이게 판게아야. 자, 판게아. 대륙이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륙이동설이 나왔는데 이 대륙이동설에서 그러면 대륙을 이동시킨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예요. 자, 베게너는 이 멘틀의 대류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 설명하지 못하면은 이론이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 그래도 그 죽는 거죠. 자, 그런데 대륙이동설을 제안을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뚜렷한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 자, 증거로 삼았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지도상에서 먼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를 해요. 자,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 있던 것이 갈라졌다 이런 뜻이거든. 특히 어디냐면 남아메리카의 동쪽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이에요.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이 딱 일치해. 자, 요것이 그 특징을 증거로 삼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 두 대륙에서 희귀종의 화석이 발견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 그 내용 정리에 봐봐. 거기 보면은, 마치 이름이 무슨 사우루스 뭐 이렇게 나오지? 네, 그거는 공룡이 아니고 파충류야, 그냥. 네, 그죠? 네, 절대 공룡이라고 하면 이건 틀리는 거다. 네. 파충류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먼 두 대륙에, 자, 산맥의 연속성과 지질 구조의 유사성. 자, 지질 구조가 비슷해. 과거에 붙어 있고 흔적과 자, 이동 방향. 빙하 분포 흔적과 이동 방향을 얘기해 봤더니 예전에 빙하에 분포했던 지역은 대부분 남극이었겠지. 그래서 대륙을 딱 붙여보면은 남극 쪽에 딱 모여 있게 되더란 얘기야. 자, 요것들을 증거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된 이론이야. 자,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누구냐면, 자, 미국의 두 학자에 의해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할 만한
멘틀 대류설이 나와요. 자, 이 멘틀 대류설은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자, 멘틀도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뭐가 발달을 하냐면 해령, 열곡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멘틀 대류설의 이 한계점이 뭐였냐면 그런데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진 못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멘틀 대류설이 멘틀이 대류하면 대륙 이동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질해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멘틀 대류설을 이 미국의 두 학자가 제안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세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 해양저 확장설이 나타나요. 자,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자, 바다는 해양저는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해양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넓어지고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그런데 이 해양저 확장설에서도 역시 증거로 삼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 나이가 많아지고요.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점에서 양쪽으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온다면 요 점이 해령이란 뜻이에요. 자, 해령에서부터 이게 거리야. 거리가 멀수록 증가하는 게 뭐냐면 암석 나이하고 퇴적물 두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퇴적물 두께와 암석 라인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 형태로 변해갈 거야. 자, 이거를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삼은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이거야. 자, 변환단층이 발견이 돼요. 자, 변환단층의 발견은 뭐냐면 자, 판의 이동 속도 차에 의해 자, 변환단층이 형성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변환단층의 발견도 역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우리가 채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증거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세 번째. 자, 대륙 쪽으로 진행할수록 해구에서 있지? 자,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해양조각상선의 증거로 제안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해령을 중심으로 자, 지구 자기 줄무늬에 대칭적 북부가 일어나더라. 자, 이게 바로 자, 해양교 확장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자, 탄구조론이 나오기까지의 순서야. 그러니까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까지 나온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정립이 되는 거죠. 자, 우선 이론의 순서는 이래. 자, 그런데 자, 심해 탐구 해양의 탐사 방법이 있죠. 자, 우리는 해양의 탐사법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음양 측심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자, 음양 측심법은 음파를 이용하여 수심을 체크하는 거죠. 자,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심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음파의 속도에다가 곱하기 자, 왕복 시간 음파의 왕복 시간을 곱해요.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들어가는 데까지만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지. 맞니? 네. 이게 바로 수심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을 역시 왼쪽에다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 그림도 이따가 쭉 계속 나오겠지만 자, 이게 대륙지각에서 이렇게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 다음에 해구, 그 다음 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령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바닷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자, 요 부분이 해령, 여기가 해구, 자, 여기가 대륙붕, 그 다음에 급경사가 대륙사면, 다시 완만한 경사가 된 게 대륙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심해저 평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해저 평원에는 해령 부근에서 만들어진 화산들이 이렇게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그냥 화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물 속에 있으면은 이거를 해산이라고 불러요. 해산. 자, 물 속에 있는 산. 이건 몰라도 돼. 그냥. 그리고 자, 이 화산이나 해산이 풍화 침식을 받아 가지고 있지. 위에 부분이 이렇게 평평한 해산이 있어. 이거를 평정해산이라고 불러요.
자, 위에 부분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평평하게 깎인 물속에 잠긴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그림에서 자, 여기에서 배를 띄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배 하나를 띄워서 자, 배가 쭉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음파를 쏘는 거야. 자, 음파를 쏴서 바닥에 충돌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요. 자, 이게 시간일 때, 자, 대륙붕에서 바다의 깊이가 굉장히 얕지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작아. 그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깊어져. 시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있지. 잘 봐. 시간이 양쪽으로 점점 짧아지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다시 시간이 증가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해령이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 해구구나라는 거. 자, 저 그림을 거꾸로 뒤집은 형태지요. 네. 그런 형태로 이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심해저 확장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3페이지 자료를 먼저 하나 해석을 해볼까요? 자, 3페이지 탐구 자료 해석하기 나오지? 네. 거기 보면은 A쪽하고 B쪽이 있는데 B는 자, 남아메리카의 왼쪽 부분이죠.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해령이 있어. B에. 자, 그 다음에 A쪽은 태평양판에 쭉 해가지고 저 아시아 있는 쪽에 가깝지. 네. 그쪽에는 뭐가 있냐면 해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꼭 알아도.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A쪽은 해구고 B가 해령이 있는데 자, A쪽을 시간에 대한 A 지점의 탐사 되돌아올 걸리는 시간 측정한 거 봐봐. 시간이 제일 긴 데가 몇 번이니? 6번이요. 네, 6번이 9.96초지요. 네. 거기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심이 깊다는 얘기야. 수심의 네. 깊이는 역시 거기에 자 초음파의 속도는 1500m/s야. 1500 곱하기 9.96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네. 자, 그렇게 해서 해구의 깊이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해령에서 봐봐. 제일 얕은 곳이 어디니 거기서도. 여기도 6번이요. 6-요. 네. 6-가 제일 얕은 곳이에요. 그런데 6-에서 양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다 어떻게 돼?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러면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6-에서 제일 얕았다가 양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구나. 거기가 해령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해석, 지금 선생님이 해석해 준 거, 그 밑에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겨봐봐. 자, 넘겨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해양적 확장설에 대한 그림 나오죠.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맨 밑에 나온다. 그치? 네. 거기에서 보면은 자, 지금 현재가 정자극기라고 얘기해. 자, 현재가 정자극기야. 그러면 현재 해령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기 줄무늬가 정자극기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게 뭘 의미하는지 5페이지에 보면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네. 고지자기를 배울 거예요. 고지자기. 자, 고지자기라는 게 뭔지. 자, 첫 번째 고지자기. 옛날이야, 옛날. 지자기, 지구의 자기란 뜻이에요. 자, 고지자기는 자, 과거
지구의 자기를 자, 과거 지구의 자기가 암석 속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거를 잔류자기라고 불러요. 잔류자기. 남아 있는 잔류자기. 즉 과거의 자기가 암석 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고지자기를 왜 측정하느냐라는 얘기죠. 이걸 측정하여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뭐를 알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고지자기를 측정하면 뭐를 알 수 있느냐? 과거, 지구, 자기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지구, 자기의 극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자극이라고 불러. 자극. 그게 위치야. 그러니까 자,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지구를 커다란 자석 하나의 자석이라고 할 때 N극의 위치는 어디고 S극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암석 속에 남아있는 잔류작이라고 그랬는데 암석의 생성 당시에 위도를 또 알 수 있더란 말이야. 자,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위도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고지자기라고 불러. 그러면 이 고지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우리 기본 지식부터 한번 배워보자. 자, 우리 자석을 하나 이렇게 막대 자석을 하나 세웠다고 보자.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석 하나라고 할 때 자극이 어디냐면 여기가 자극이야. 여기가 자극. 자, 그랬을 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자, 이 자기력선 방향이 바로 있지. 자, 여기에다 한번 써볼 거예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이게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놨다고 해봐. 자,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은 요 위치를 가리켜요. N극은. 자, 여기에다 자석을 나침반을 놔도 역시 N극은 아래쪽을 가리키겠지? 맞니? 네. 네. 그러면 여기다 놨다고 해봐. N극은 위쪽을 가리켜야 돼요. 맞지?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 야, 나침반은 N극하고 S극이 서로 당기지? 네. 그러면 여기가 S극이니까 S극하고 N극은 인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자, 이거 봐. 태연이도 지금 자기력선에 대해서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에요. 옆으로 놨다고 해보자. 여기에서는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지. 네. 그러면 이거 봐. 나침반의 방향은 N극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방향하고 같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거를 똑바로 세웠다고 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밑에다가 여기다 자석에 요 밑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을 어딜 가리켜야 돼? 위쪽을 가리켜야지. 네. 맞아요. 저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자,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할 때, 자, 지구를 이렇게 그렸다고. 자, 여기에 지구에 자석이 이렇게 막대 자석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또 지구를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보자. 자, 여기도 막대 자석이 하나 중심에 들어가 있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현재야, 현재. 현재를 우리는 정자극기라고 부르거든. 자, 정자극기는 북극 쪽에 S극이 있고 N극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지 말고 자, 지금 남극 쪽에 N극의 자석이야. 그러면 자기력선은 봐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 이런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게 정자극기 때의 자기력선의 방향이에요. 근데 역자극기 때는 있지. 위에가 N극이고 밑에가 S극이 돼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지. 네. 그래, 나오고 들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 자, S극 자석하고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 있지. 네. 요거를 자북극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자북극 또는 자북이라고 불러. 자북 또는 아래쪽을 자남극. 알겠니? 네.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봐봐. 이제 자기력선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네.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 자기력선이 있고 이 자기력선은 서로 중간에 끊기거나 교차하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지구 자기장을 보는 거야. 자, 이제 설명으로 또 들어가 보자. 자, 이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지구를 하나의 자석이라고 할 때, 자, 자석이라고 할 때 S극 방향축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북극이요. 만나는 점을 자북이라고 불러요. 자북극이라 부른다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북극은 몇 개니? 어? 한 개요. 왜? 한 점이에요. 한 곳밖에 없어요. 자, 자북극은 한 곳만 존재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게 지구 자기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워보냐면, 자,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은 실제로는 조금은 달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고 푼다. 원래는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은 자, 어긋나 있어요. 실제는 다르다야. 자, 쉽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있지. 여기가 실제 북극이야.
이게 지리상 북극이라고 불러요. 지리상 북극. 지도상의 북극이야. 근데 자석이 이렇게 기울게 들어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가 자북극이 되지? 네. 맞니? 네. 자북하고 이 실제 이걸 진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긋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있지 자북하고 그 지리상 북극은 같게 놓고 푼다 그냥. 실제로는 다른데 알겠죠? 네. 근데 자 일치하지 않지만 일치하는 것으로 하여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보자. 북반구에서는 N극이 지면 쪽으로 기울어져요. 자, 남반구에서는 S극이 지면 쪽으로 기운다. 자, 요게 중요한 거야. 평각은 필요 없어. 우리 평각은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니까 그걸 언급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복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자,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뭐가 복각이냐면, 나침반이, 자, 수평면에 대하여, 나침반이 수평면에 대하여, 지면 쪽으로 기울어진 각을 우리는 복각이라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이 복각은 있지. 북반구에서는 N극이 아래로 내려가요. 지면 쪽으로 내려가고요. 내려간다야. 자, 이거를 복각을 우리는 플러스로 표현을 해. 자, 북반구에서는 복각을 플러스로 표현할 때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N극이 수평면에 대하여 지면 쪽으로 기울었다야.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S극이 지면 쪽으로 기울어요. 내려간다. 이거를 복각으로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로 한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런데 자, 자북극이나 자극에서는 복각은 얼마가 되겠니? 자극에서 복각은 90도가 되죠. 네.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 자, 그런 얘기는 자, 자북극에서 최대가 된다. 자극에서. 자북극이나 자남극에서는 복각이 최대가 된다는 뜻은 자, 자극으로 가까워질수록 복각은 커진다. 이런 뜻이 되니? 네. 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게 지표면이야. 지표면인데 여기가 자북이라고 해봐. 여기가 자북. 근데 어떤 사람이 자, 여기에 손바닥에 나침반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봐. 자, 나침반의 N극은 이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리키지 않겠지. 네. 어디를 가리켜야 되냐면 저 자극의 자북을 가리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방향으로 자, 이 방향에서 이렇게 된 방향으로 나침반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울죠.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겠지. 네. 그랬을 때
자, 요 기운각이죠. 요각. 요각이 복각이 되는 거지. 맞니? 네. 자, 그랬을 때 북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은 자, 북반구 쪽에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지요. 네. 자기력선이 들어가요. 이게 지표면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력선하고 이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북각이 되는 거예요. 맞지? 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남반구에서 보자. 남반구에 N극이 있으니까 자기력선이 지표면에서 나와요. 네. 자, 지표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야. 그래서 요각이 복각이 되는 거야. 네. 자, S극이 기울겠죠. 그리고 자기적도라고 불러. 자기적도. 자기적도에서는 나침반이 수평하게 그대로 수평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N극의 위치는 북반구 쪽을 가리키겠지. 됐니? 근데 이게 정자기 그 어? 기준인 거죠. 다시. 네, 정자극기 기준인 거죠. 이게 정자극기일 때야. 지금 현재를 기준하는 거잖아. 네. 정자극기일 때예요. 역자극기 때문에 이게 다 반대가 되지. 네. 어. 자, 그러면 요걸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태윤아,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100% 나오죠? 그치? 네. 대륙 이동에 대해서 이 자극의 이동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 이거 100% 나와요, 거의. 대륙 이동설 나온단 말이야.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그 밑에 자북극의 이동 경로와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을 알아보는 거에서 그 밑에 3번 나오죠. 네. 자,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측정해 봤어요. 자,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측정하는데, 자, 첫 번째, 자,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자북극 이동 경로가 서로 다르다야. 자,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단 말이야. 거기 보면은 1, 2, 3, 4, 5가 있고 1-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지. 네.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북극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 자북극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 자북극은 하나만 존재한다야. 그러면 세 번째, 두 경로가 다른 자북극 이동 경로를 자, 겹쳐요. 겹치도록 하면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더란 얘기야. 자, 하나로 합쳐지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북극의 결론이에요. 자북극 이동 경로가 이처럼 서로 다르게 측정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예요.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대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예전에 겹쳐져 있던 점이 자, 서로 분리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암석 속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로 좌북극의 위치를 측정해 보면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네. 이게 바로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탐구 자료 해석하기 하나 나오죠. 네. 자, 거기 보면은 지질시대 동안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거에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은 복각의 위치가 나와 있죠. 복각의 크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그 복각 크기로 자, 인도 대륙이 점점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위치가 몇 년도에 어디에 있었는지 쭉 나와 있어. 자, 최초에 인도 대륙은 적도 아래에 있었죠. 네. 그것이 점점점 위로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적도 위쪽으로 변했으니까 자, 분명히 복각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복각이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네. 근데 그 밑에 자료를 탐구 결과를 한번 보자.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맨 밑에 결론에 보기 전에 분석을 봐봐. 위도 1도 사이의 거리는 110km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네. 자, 7,100만 년 전에 고지자기 북극이 고지자기의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지. 네. 마이너스 49도가 되는 위도는 약 30도 S예요. 그러면 7,100만 년 전에 100만 년 전에는 30도 S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자 3,800만 년 전으로 한번 해보자. 3,800만 년 전 이렇게 해보자. 3,800이죠. 3,800만 년 전. 자, 복각이 여기서는 플러스로 변했지. 네. 거기에 플러스로 변한 값으로 해봤더니 약 3도 n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남반구 30도에서 북반구 3도로 변했으니까 자, 위도는 몇 도 올라왔니? 33도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니? 3,300만 년 걸렸냐? 네. 3,300만 년 동안에 위도가 33도 변한 거예요. 그러면 속도 계산할 수 있지. 네. 3,300만 년을 자 3,300만 년을 자 위도 33도가 변했는데 1도당 110km라 그랬잖아. 자 요거를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얼마를 곱하니? 10의 5승 센티미터 10의 5승을 곱해주면 되나? 네. 왜냐면 1km는 1000m고요. 네. 그리고 1m는 100cm잖아. 네. 그러니까 10의 5승을 곱하는 거지. 네. 그러면 센티미터로 고칠 수가 있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몇 센티미터 퍼 년이라고 나오겠지. 맞니? 네. 그러면 1년에 몇 센치를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를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됐니? 느려졌니? 네. 느려졌고 평균 이동 속도를 보면은 1년에 약 7.7cm 이동했다.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돼? 총 7,100만 년 동안 남반구 30도에서 북반구 20도까지 약 50도 올라왔죠? 네.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주면 평균이 나오겠지.
이해됐니? 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판구조론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얘기예요.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으로 정립됐는데 이제 판구조론으로 들어가면 판구조론은 뭐냐면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자,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학설이야. 자, 이게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판.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표부터 해서 있지. 지하 약 100km의 암석권이에요. 자, 지표에서부터 지하 약 100km까지의 암석권을 우리는 판이라고 불러요. 이 판에는 자, 거기에는 자, 대륙판이 있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한 게 있는데 자, 고치자. 대륙판은 약 두께가 35km 정도의 두께를 갖고요. 여기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밀도가 2.7g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거기 3.0으로 나와 있니? 네. 그거 고쳐야 돼. 2.7이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이 있어요. 자, 해양판은 두께가 약 5km 정도. 자, 이런 정도의 두께를 갖고요.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밀도는 얼마냐? 3.0g 세제곱센티미터야. 자, 이게 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봐봐, 태훈아. 대륙판하고 해양판에 암석의 종류를 봐봐. 대륙판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대륙판에서 마그마가 생기면 무슨 암질이 마그마가 분출하겠냐? 화강암질이요. 그래, 화강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겠지. 대륙판이 녹으면. 그리고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 자, 해양판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걸 알면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해양판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모두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그치? 네.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의 밀도를 봐봐. 해양판이 더 크지? 네. 그러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혔어. 그럼 누가 가라앉겠냐? 해양판이요. 당연하지. 해양판이 가라앉겠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판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판 밑으로 뭐가 있냐면 연약권이 있어요. 자, 연약권은 100에서부터 있지 400km 정도의 두께로 자, 지각과 지각이 아니고요. 지각 밑으로. 자, 얘는 자, 부분적으로 용융된 멘틀 부분이에요. 자, 부분 용융된 멘틀 부분이니까 이 연약권에서 바로 유동성이 있겠니? 네.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권이 대류 현상을 일으킬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연약권 위에 떠 있는 판은 연약권의 대류 현상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겠다. 그치? 네.
그리고 이 연합권에서는 부분 용융이 돼 있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급격히 느려진다. 이 부분이 연합권이야. 이 연합권은 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대륙지다. 여기는 해양지다. 그러면 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대륙지가 두껍다. 35km 대륙지가.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해양지각이 되겠지. 해양지각은 약 5km. 두께가 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멘틀인데 자 멘틀은 뭘로 돼 있냐면 감람암지람석이야. 그리고 밀도가 3.3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멘틀 위에 당연히 뜰 수밖에 없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00km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건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판. 이건 판 맞지요? 근데 이 부분은 판이 아니지. 그렇죠? 여기를 연합권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형태로 자 판의 구조로 판 구조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100km 정도까지의 암석권을 의미하는데 이 100km는 지각과 해양지각, 대륙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판으로 규정하고 있죠. 알겠니? 네. 자, 이게 바로 판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판의 경계 여기를 한번 배워보자.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없죠. 그러면 판의 경계 바로 판의 경계까지 들어가 보자. 오늘 판의 경계까지 끝내보자. 자, 선생님은 판의 경계를 책에서 얘기하는 거와 좀 다르게 설명을 한다.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모든 책은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자 보존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 네. 근데 선생님은 수렴형, 발산형, 보존 이렇게 쓰지 않고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해령. 자 그러면 해령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를 모두 설명할 거예요. 해령은 자 생성 경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발산 경계라고 부르고요. 발산 경계 그리고 지열이 크다. 이거를 지각 연류량이라고 하는데 지각 연류량이 크다. 그래서 이 해령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V자의 열곡이라는 말이 나와. V자의 열곡. 열을 내놓는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계곡. 그 다음에 자, 이 해령에서는 자, 화산 활동이 굉장히 심해요. 화산 활동에 의한 화산섬들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화산섬이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다는 뜻이니? 네. 그래요. 그리고 이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 이게 지각 변동이야. 자, 천발 지진은 뭘 천발 지진이라고 하죠? 그냥 약한 지진 아니에요? 약한 지진이 아니야. 천발 지진은 강한 지진이지, 오히려. 약한 지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지. 아, 네. 그래. 진원 깊이가 여기 진원 깊이가 100km 미만일 때 얕은 지진이야.
얕은 지진. 이거를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V자 열곡 옆에다 쓰자. 암성 나이 적다.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 얇아요. 두께 얇다.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야. 그리고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열점도 해령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살짝 뺐어. 그냥 자, 화산 활동에 의한 화산섬이라고 생각하자. 두 번째 해구. 여기는 소멸 경계. 그 다음에 수렴 경계. 지각 연료량이 작다. 그 다음에 남성 나이 많다. 그 다음 퇴적물 두께 두껍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베니오프 지진대. 그리고 자 호상열도 발달. 호상열도는 화산섬이에요. 자 그러면 해구에서도 화산활동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활동 이게 다 나타나. 해구에서는. 자 신발 지진은 100km 이상, 진원의 깊이가 100km 이상인 지진을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 보존경계라고 하고요. 이 보존경계에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나타나.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존재하고 얘는 천발 지진만 나타나요. 자 신발도 안 나타나고 화산도 안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요걸 외워야 돼. 자, 요걸 외우되 저 그림에 대한 저 세 개 경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이렇게 여기가 대륙지가 대륙붕, 대륙대, 대륙사면 있고 여기가 해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깊이가 깊어지고 이게 바다야. 그리고 자 여기까지를 100km라고 합니다. 100km. 그러면 100km니까 판이지요. 네. 여기는 판이 아니지. 네. 그래. 근데 이 부분에서 가열이 돼요. 자 열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방사성 원소의 붕괴예요. 대부분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열을 많이 받아. 그러면 열 받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상승하겠니? 네. 열 받으면 상승해요. 열을 받으면 밀도가 작아져. 그래, 상승했어. 자, 상승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판이었는데, 판이 아니었는데, 여기 판이죠. 네. 그러면 판이 생기는 경계네. 그치? 네. 그래서 여기를 생성 경계라고 그러는 거야. 생성 경계. 판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놈은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흩어진다. 양쪽으로 흩어지는 발산한다. 발산 경계. 됐니? 네. 그 다음에 여기 열을 가지고 올라오잖아. 그러면 지열이 굉장히 크게 측정되지. 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V자의 계곡이 형성됐죠. 이 부분. 네. 그게 바로 V자의 열곡, 열을 많이 내놓는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설명은 당연하죠. 암석라이 이제 막 생겼으니까 적고 퇴적물도 바다에서 이제 막 생긴 곳에 마구 얹어질 수 없으니까 퇴적물 두께도 얇겠지.
그리고 여기에 마그마가 한 군데 계속 생기는 점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하죠. 이 열점에 의해서 화산섬이 만들어져, 화산섬. 자, 이런 섬들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화산섬들이 판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럼 봐봐. 지진이 날 때, 판이 찢어질 때 지진이 날 거야. 그러면 이 깊이가 얕지요? 네. 그래서 천발 지진. 천발 지진밖에 안 일어나.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해구, 여기가 해구인데, 해구에서 나오는 용어를 모두 정리해보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 판이었는데 이 밑으로 들어가면 판이 아닌 거야. 자, 여기로 들어가면서 판이 사라지지, 여기서부터는. 네. 그래,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경계야. 그리고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모이죠. 네. 그래서 모인다, 수렴경계. 자, 지열은 되게 작죠. 왜? 가열돼서 올라온 놈이 이동하는 동안 식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각연료량이 작다. 이렇게 나오죠. 됐니? 네.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나이도 먹어. 암석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동안 퇴적물도 쌓여. 퇴적물 두께도 두껍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지진대 여기에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서로 스치면서 이 부분에서 지진이 나 약 45도 경사로 그걸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불러요. 네. 자, 이 지진대에서 자 마그마가 이 부분에 마그마가 생긴다면 자 마그마가 솟구치면서 화산이 일어날 수 있니? 네. 이 화산섬들이 여기서 막 생겨가지고 활 모양, 호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호. 그래서 호 모양의 화산섬 열도. 그래서 우리는 일본 열도라고 부르잖아. 맞죠? 네. 일본이 그래서 화산섬들의 집단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 봐. 여기는 얕은 지진이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100km 이상으로 깊어지죠. 네. 그래서 천발과 신발이 같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화산 활동 당연히 있지. 됐어요? 네. 자, 우리나라 이렇게 보자. 우리나라 여기 포항이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잘라보면 A, 동해, 일본, 여기 우리나라, 동해, 일본, 여기가 B라고 해보자. 자, 우리나라, 동해, 일본, 일본 해구, 이게 태평양.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태평양. 그래서 이쪽이 A쪽, 이쪽이 B쪽인데 태평양 쪽에 판이 이렇게 와서 일본 쪽에서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동해, 일본인데 자, 그럼 일본 쪽에 이게 해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베니오프 지진대가 있어. 자,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도 되게 얕지. 네.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나요. 천발. 근데 천발 지진은 위력이 엄청나게 강해.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깊은 신발 지진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지진이 나더라도 올라오면서 약해져.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 해구에서 발생하는 이 지진으로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어. 알겠니? 네. 네, 이게 해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이 그림을 이렇게 약간 틀어서 잘랐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게 해구 쪽인데 자, 이 바다를 이렇게 이쪽에 해구 쪽으로 이렇게 잘랐다고요. 그러면 바닷속의 해령이 이게 해령인데 이렇게 전부 일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어긋나 있을 때 이 부분을 봐봐. 여기도 해령, 여기도 해령이야. 그러면 해령을 축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동하지요. 네.
여기서도 해령을 축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여길 봐봐. 여기 해령하고 해령 사이. 위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아래서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서로 어때? 스쳐 지나가지. 네. 이 부분을 해령과 해령 사이를 스쳐 지날 뿐이야. 그래서 지각 변동도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지 않아. 산은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으니까 보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자, 태윤아,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지?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페이지로는 되게 많이 넘어갔다. 그치? 네. 다음 시간에, 자, 한 장 더 넘겨봐. 8페이지 보면 지도 하나가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자, 막 그냥 유라시아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뭐 이렇게 판만 나와 있고, 그 지역이 어떤 판의 경계인지는 하나도 안 써 있지. 네. 그 밑에 선생님이 설명으로 쭉 거기 보면은 안류산 열도, 안류산 해구,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 네. 그거를 지도상에서 어딘지 딱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해구 위치구나. 그러면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지도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네가 이 부분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 판의 경계 요거를 먼저 다 외운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지도상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다음 나갈 거예요. 알겠지? 네.